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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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올라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파워 올라 올라 마시면 힘이 나는 아르기닌 파워 힘이 올라 날아올라 약국에서 날아올라. 대한민국 초능력자 58만 명. 한 아이를 돕는 것을 넘어 어린이가 사는 이 세상을 바꾸는 초능력자들. 세상을 바꾸는 초능력. 초록우산. 버거가 생각날 땐 뉴욕에 가자. 100% 냉장 패티에 풍미진진한 맛. 뉴욕 버거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뉴욕 버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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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올라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파워 올라 올라 마시면 힘이 나는 아르기닌 파워 힘이 올라 날아올라 약국에서 날아올라. 대한민국 초능력자 58만 명. 한 아이를 돕는 것을 넘어 어린이가 사는 이 세상을 바꾸는 초능력자들. 세상을 바꾸는 초능력. 초록우산.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십니까. 춘천 MBC 특별 대담 강원의 목소리를 듣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노지현입니다. 지난 6월 11일자로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이로써 기존 7월 8일이었던 강원 도민의 날 행사 역시 앞으로는 이 특별자치도 출범일에 맞춰서 해마다 6월 11일에 강원 특별자치 도민의 날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강원 특별법을 통해 마침내 독자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이 도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또 강원은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저희 춘천 MBC에서는 강원 특별자치도지사를 초청해 다방면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김진태 강원 특별자치도지사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지 2년이 그렇게 후딱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전에 다른 것을 할 때는 좀 강성 이미지, 매운맛으로 많이 또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이 행정을 맡으면서 순한 맛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성질도 많이 죽었고요. 이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성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이 더 맞았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할 때도 좀 있습니다. 마지막 강원도지사이자 최초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순한 맛으로 변하신 지 벌써 2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취임하신 지가 2년이 됐는데 7월에 들어서면서 도지사 임기 반환점을 찍었는데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야말로 이제 그 강원 특별자치도도 출범하고 또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이런 본격 행정에 좀 이제 긴장도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어느 정도는 이것도 행정이 조금 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강원 특별자치도지사 그 이름에 걸맞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무렵이 되면요, 지자체장들이 공약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이제 국민들의 점검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간 이루신 성과들을 먼저 좀 짚어본다면요. 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했고요. 또 설악산 5세 케이블카도 이제 착공이 됐고요. 네. 강원도청 2청사를 강릉에 새로 만들었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면 방송용으로 늘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제가 또 신경 쓰고 했던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 조직 인사에 관한 것과 네. 이 재정에 관한 겁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제가 처음에 이 문고리를 넘겨받았을 때 양식이 쌓여 있기는커녕 빚이 1조 원이 있었습니다. 네. 무려 1조 원.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갚자 해서 지금 2년이 흘렀는데요. 1,500억 갚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화끈하게 갚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네. 빚 갚는 거요.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 부채는 1,000조 원인데요. 기재부에서 그 중에 단 몇 조라도 갚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1조 원 중에 1,500억을 갚았다. 이제 그거를 좀 제가 자랑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와서 보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이 2,000명이 넘어요. 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꾸준히 늘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한 2,400명 되는데 이 정도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임기 중에 더 이상 늘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네. 지금 2년이 지났죠. 저도 잘 찾아봤습니다. 지켜지고 있나요? 혹시 또 이거 많이 늘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찾아봤더니 2명이 늘어났더라고요. 아, 이 2명도 안 늘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이건 뭐냐 했더니 이청사를 만들면서 거기 본부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그 법에 의해서 새로 생긴 자리여서 거기 한 자리. 그래서 딱 2명. 그 정도면 완전 선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빚 갚고 공무원 자릿수 안 늘리고 지금 아주 꼭 허리띠 졸라매면서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도의 뭐 재정부터 시작해서 조직 네. 인사까지 좀 허리띠를 꽉 졸라매면서 살림을 좀 열심히 했다라고 소회를 밝혀주셨습니다. 지난 임기 중에 그래도 가장 기쁜 순간이 있다면 아마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쯤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까지 그 여정을 영상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통과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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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간 무려 2번의 개정을 통해서 확보한 이 강원특별자치도의 권리죠. 6월 8일 기점으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전면 시행됐는데요.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네. 이제는 도민들이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런 귀한 자료들 어떻게 저렇게 다 모아서 주셨는지 예, 반갑고요. 또 저렇게 막 마스크까지 쓰고 나와서 하는 거 네. 보니까 그새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렇게 고생해서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했고 또 지금 법도 2번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네.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우리 도에서 직접 합니다. 전에 오색 케이블카 환경 영향 평가 벽을 넘지 못해서 41년이 걸렸는데 네. 이걸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전에 절대 농지라고 하는 농업 진흥 지역. 네. 그게 이제 우리 도내 도처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직접 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산림. 우리 강원도에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 이 넓은 땅덩어리의 82%가 산지입니다. 그 규제에 전부 이렇게 매여 있었거든요.
산지도 개발할 수 있게 이제 이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도에 농지도 풀 수 있어, 산지도 풀 수 있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모두 신청을 받아서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 보니까 내 땅 내가 그냥 그동안 묵혀놨던 이런 것도 이제 개발할 수 있구나.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게 이제 피부로 직접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곧 앞에 다가옵니다.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절대 농지도 이제 직접 풀 수 있게 됐고 또 환경 영향 평가를 도에서 직접 실시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발이 묶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이 점도 좀 궁금합니다. 다른 특자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제주나 전북이 있을 텐데 이들과는 차별화되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이 행정체제 특수성에 대해서 또 여쭙고 싶은데요. 강원만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이게 얼마나 완성됐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제주도에는요, 그 도지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말하자면 거기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가 있는데 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뭔가 좀 다르게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럼 강원도에 18개 시장 군수를 제가 다 임명한다. 만약에 법을 그렇게 바꾼다고 하면 난리 날 겁니다. 네. 시장 군수 나오려고 하는 그분들이 전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는 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좀 자치권을 이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좀 특색이 있다고 하면은 교육감과 도지사를 좀 런닝메이트로 해서 한번 네. 해보는 것을 지금 법 개정안에 지금 담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특색이 있고요. 강원도만의 또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직 그래도 갈 길이 멉니다. 이제 2차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됐고 3차 개정안 준비 중인데 중앙 정치권에서도 좀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3차 개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 또 어떤 핵심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 개정이라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저렇게 막 가서 농성까지 하면서 이뤄낸 게 2차 개정을 했고요. 네. 이제 또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법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국회에서 아니 무슨 강원도는 뭐 해마다 와서 법을 바꿔달라고 하냐. 2차 개정한 거를 조금 봐가면서 해도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일부 있었어요. 네. 그럼 그 말이 맞는 거냐? 꼭 그런 말 다 들어가도 안 됩니다. 이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해마다 더 붙이고 더 받아내고 이렇게 해나가도 모자란다 이렇게 보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출범한 지가 10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법을 7번을 바꿨어요. 법 조항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네. 우리는 이제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해마다 한 번씩은 이걸 개정해도 그래도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개정인데 여기서도 지금 담아야 할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혹시 네. 3차 개정안의 이 핵심 내용 좀 짧게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3차 개정에는 교육에 관한 게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교육 특구에서 국제 학교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 근거, 교육을 좀 보강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폐광 지역이요. 지금 막 탄광 다 문 닫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또 강원랜드 거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담아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3차 개정안도 또 기대가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 개정 앞으로 멈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열망을 담아 628년 만에 새 이름 강원 특별자치도. 겹겹이 쌓여있던 규제를 걷어내고 역동적인 산업과 경제의 중심 도시로 자유, 기회,
도전의 땅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누구나 살고 싶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첨단과 청정이 공존하는 강원. 더 빠르고 더 가까운 강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자유, 기회, 도전을 향한 새로운 변화. 강원특별자치도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하는 특별대담 강원의 목소리를 듣다. 이제부터는 도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방면의 이야기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요즘 우리 고장의 경제 그리고 산업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먼저 강원도의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도청 이청사를 강릉에 지은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오래된 영동권의 아주 수건 사항이었는데요. 얘기가 나온 지가 한 10년 됐다고 합니다. 도청에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태백산맥을 넘어서 몇 시간을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춘천 시민이나 춘천권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게 잘 실감을 못할 겁니다. 도청은 늘 거기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이제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청사를 그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또 가능했던 게 우리 지금 있는 도청도 이제 새로 지어야 됩니다. 한 6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네. 새로 지어야 돼서 저는 이 도지사가 될 때 선거 공약으로 강원도청은 춘천에다 다시 짓겠다.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도청을 춘천에다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춘천의 외곽 새로운 곳에다가 이렇게 짓기 위해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모든 도민들의 이제 같은 마음으로 도청을 새로 춘천에다 짓기 때문에 이청사는 강릉에다가 지을 이제 모든 여건이 갖춰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청사 직원 한 300명 정도로 새로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영동 영서의 균형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큰 용단을 내린 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저희는 우리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 산업 도시입니다. 네. 옛날 감자만 팔던 강원도, 설악산 수학여행만 받아가지고 하던 강원도는 이제 잊어달라. 우리도 이제 미래 산업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5대 산업을 뭐 키우고 있습니다. 또 5대 관광 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도내 전역에 골고루 잘 안배를 하고 배치를 해서 산업과 관광을 골고루 이렇게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또 이제 시작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또 많은 환경을 가꾸고 기업들을 좀 유치시키려고 해도 이 기업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기업 유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2년 동안 벌써 기업 유치를 지금 꽤 했습니다. 네. 네, 지금 한 30몇 개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 또 금년도 한 해에만 지금 6개월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기업을 유치해서 여기서 지금 투자를 받아낸 것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업 유치를 해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가 생겨난 것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우리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훌륭한 우리 인재들도 많고 한데 강원도는 큰 기업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그 옛날 몇백 년 전부터 계속 그래 왔던 겁니다. 인구가 적고 좀 그래 왔던 것을 이제는 한번 깨보자 해서
우리도 좀 이제 산업도시로 간다 이렇게 주창하고 지금 나온 지 지금 2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여기 춘천에 그 기업 혁신 파크라는 것을 따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춘천 시민들은 벌써 10여 년 전에 기업 도시를 이제 유치하지 못했다는 그 한이 좀 맺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따냈다는 기업 혁신 파크가 바로 기업 도시 시즌 2입니다. 네. 그거를 지금 춘천 광판리 일원에 이제 그걸 받아냈고요. 또 뭐 글로벌 혁신 특구라는 사업을 도내 전역에 이거를 따내서 이 안에서는 규제가 없는 모든 뭐 바이오, 의료기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규제 없이 거기서 마음껏 연구하고 또 뭐 기업을 할 수 있는 그 특구도 지금 이미 따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반도체, 바이오를 계속 이런 것을 이제 인프라를 갖춰 나가면 우리도 이제 이 산업 도시가 달성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기업 유치를 통해서 애를 쓰면 강원도에도 좀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를 또 창출을 하고 또 생활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와 인구, 일자리가 많으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이거를 위해서 모든 이 정책을 다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제 여러 그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을 실제로 유치해 가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가지 또 이제 새로 생긴 것이 뭐냐면요. 이 라이즈 제도라고요. 라이즈. 네. 지역과 대학이 같이 공동 협력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대학을 교육부에서 다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 교육부에서 하던 역할의 한 절반 정도를 우리 강원도에다가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국비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우리 이 대학의 실정을 제일 잘하는 우리 도에서 직접 대학과 같이 협업을 하고 예산도 배분하고 이런 체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이 대학생들이 그전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가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다 떠나는 네.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같이 대학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양성해 나가면 우리의 이 청년들을 이제 어디 떠나 보내지 않고 우리 도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는데 그런데도 인구를 갑자기 막 이렇게 대폭 늘리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저출산에 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이 꼭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가지고 해야 되냐? 생활 인구라는 것이 있지 않냐? 네. 이것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제화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요. 철원군의 인구가 뭐 몇만 안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와서 생활하는 인구는 그 주민등록 인구의 5배라고 합니다. 강릉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1.5배가 항상 거기 와서 있다고 네. 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이렇게 법제화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도 혜택을 받도록 하자. 뭐 요건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고 한 번 와서 3시간 이상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생활 인구라고 해서 어떤 그 혜택을 주자. 네. 그것만 된다고 하면은 제대로 이거 법을 이렇게 정비를 하면 강원도는 지금 인구가 153만에서 금방 200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인구 200만 시대를 또 계속해서 외쳐오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께서 취임 초기부터 또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고 하셨던 게 바로 반도체 산업인데요. 이 반도체 산업에 주력을 하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이제 원주를 중심으로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 이제 이런 공약을 내고 지금 이제 막 계속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원주의 반도체 공장, 뭐 삼성전자 같은 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로 시작이 돼서 지금은 그 인프라를 갖추고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으로 점차 진화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효과는 딱 원주를 이제는 벗어나서 춘천권, 강릉권까지 포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진화가 돼 가고 있고요. 그것은 물론 큰 공장, 파운드리 공장을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가서 단판을 잘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덜커덕 오고 그게 그렇게 꼭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뭔가 이런 생태계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력을 양성하고 또 거기에 중소기업부터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이미 한국 반도체 교육원, 그다음에 무슨 뭐 테스트 검증센터, 무슨 실증센터 해가지고 4개 사업을 국비로 획득을 해서 거기에 지금 1,500억이 투자가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가면 뭐 그 큰 반도체 공장도 이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 DB 하이텍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연고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반도체 회사인데요. 네. 이 파운드리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충청도로 간 거예요. 강원도 연고기업이. 네. 그때 우리 강원도에 어떤 좀 이런 여건이 돼 있으면 왜 일부러 충청북도까지 갔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너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되느냐 마느냐 뭐 그런 거를 지금 따질 때는 이미 아니다.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열심히 이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네. 모든 산업이 다 AI로 달려가고 있어요. AI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없이 AI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에 동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중에 어떤 분업 체계라도 하나의 이익을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인재 양성도 하고 계시고 또 뭐 실증센터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제 3개 주요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심 지역들 춘천, 원주 그리고 강릉에 대해서 공약을 각각 거셨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원주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거, 그리고 강릉에는 제2청사 힘줘서 약속을 하셨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약속이 좀 이행돼 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춘천권역의 공약은 과연 뭘까? 좀 구체적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권역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게 이제 원주에는 뭐 반도체, 강릉에는 그 이청사 이렇게 딱 한 단어로 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춘천은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원주 또 강릉에 있는 시민들은 야 도지사가 그러면 원주를 많이 챙겨준다, 강릉을 많이 챙겨준다 꼭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좀 바라고 싶은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천도 이제 우리는 뭐가 있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서 딱 한 가지만 꼽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도시 시즌 2 벌써 받았죠, 춘천에.
소양강댐 밑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몇 천억이 투자되는 그거 지금 한창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춘천의 그 서면대교, 그 하중도에서 서면까지 가는 그 큰 다리, 그것도 지금 확정이 돼서 공사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저 GTX-B, 이제 수도권하고 춘천을 연결하는 GTX-B도 이제 하게 됐죠. 뭐 이 정도만 돼도 우리 정말 숨가쁘게 이렇게 달려왔다 이렇게 보고요.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바이오 분야도 힘을 지금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진척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춘천하면 바이오고요. 이 바이오의 중요성은 반도체와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춘천에서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다 참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와 관련해서요, 그 기업도시 시즌 2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 지금 광판리 일대에 한 100만 평이 넘는 부지에 지금 큰 이 마스터 플랜을 지금 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바이오와 IT 기업을 위주로 해서 거기를 지금 그렇게 키워 나가고 있고요. 또 글로벌 혁신 특구는 강원도 전역에 이미 받아냈습니다.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특구인데요. 전국에서 2군데인가 3군데 받는 그거 받기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해놨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와서 얼마든지 이렇게 해나갈 수 있고요. 네, 이 모든 청사진의 기초가 되는 거 바로 교통망이겠죠. 현재 추진 중인 SOC 사업들, 뭐 아까 좀 GTX-B도 이야기하시고 하셨지만 이게 진행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만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보면 제일 이렇게 휑한 데가 어디냐? 아무래도 이 강원도 중에서도 강원 남부권입니다. 참 이게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넓고 좀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빚어지는데요. 그래서 고속도로라고 하면 영월 삼척 고속도로. 네. 제천에서 영월로 와서 영월에서 태백 정선을 넘어서 삼척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 중에서는 첫 번째 사업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무려 6조 원이 더 들어가는 아주 대형 사업입니다. 네. 지금 예비 타당성 그 조사 중이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분야에서도 몇 군데가 있는데 용문 홍천철도. 아니 우리 강원도에서 군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홍천군에 기차가 없습니다. 철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기차 좀 한번 놔주세요 해서 먼저 용문 경기도 용문에서 이제 오는 그 노선 이것도 지금 예비적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이걸 또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밖에 우리 뭐 춘천의 그 GTX-B 제2경춘 국도 서울 가는 2번째 고속도로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왜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요새 이 공사 자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한 1조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1조 4천억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 물가가 올라서 큰일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올라간 이 공사비 이거를 더 따내고 이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한 1, 2년 지금 좀 소요되고 있는데 금년 내로 이거 빨리 다 마무리 져서 내년에는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생을 주제로 좀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강원도청사 이전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됐고 또 이제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요. 현재 도청사 이전 문제 뭐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청사와 함께 행정복합 신도시를 계획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것도 진행 상황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도청이 지금 거의 뭐 한 6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춘천시 동래면 음. 그 고은리 일대 이제 옮겨가기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계획 발표를 했고요. 네. 거기는 이거는 춘천시청이 아니고 강원도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도민 전체가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지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부지가 그 결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 춘천에 들어오는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그거 이제 고려가 많이 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도심 가운데 있는 것보다 약간 좀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이 도시 전체를 좀 확장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개념을 이제 57년 만에 도청을 새로 짓는데 건물을 하나 딱 도청 건물만 하나 딱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번에 아예 이런 행정 복합 타운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네. 작은 미니 타운을 하나 형성을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좀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토지 보상에 이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건축 설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모를 합니다. 네. 전 세계의 어떤 그 우수한 우리가 이런 건축 설계에도 다 받아볼 수 있게 국제 공모를 해서 아주 엄정하게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참에 아주 우리 강원도청 정말 우리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그 아주 랜드마크로 좀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뿐만 아니라 또 도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행정복합 신도시 국제 공모까지 받아서 좀 열심히 계획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생 이야기하면 또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이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DMZ와 맞닿아 있는 강원도는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하고 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접경 지역 안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그리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참 저 대북 관계 이게 참 문제입니다. 네. 우리 강원도는 특히 이제 접경 지역이라서 여기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갑자기 언제부터 무슨 오물풍선이 날라옵니까? 거기에 뭐 각종 뭐 휴지 쓰레기 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해서 그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냥 심리전 기분 나쁘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산불이 다 났습니다. 그 이 풍선 내서 폭발성 화기가 이제 지금 그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 춘천시에서는 산이 어느 정도가 지금 탔습니다. 산불이 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심각한 우리 재산 또 생명에도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네. 보는 거고요. 또 지금 최근에는 이게 지금 계속 날라오니까 공항에 우리나라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거 하나 잘못 그 엔진에 들어가면은 이게 아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는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대북 확성기든 뭐 대북 전단이든 우리도 할 수 있는 좀 강력한 것도 좀 조치를 취하고 우리도 당당하게 맞서야지. 맨날 저자세로 그렇게 해오니까 만만하게 보고 한편으로는 풍선 날려보내 한편으로는 미사일 뭐 계속 쏴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저는 하여튼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중앙정부에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에는 또 접경 지역이 많은 만큼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 계속해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 최대 탄광이었던 태백 장성 광업소가 7월 1일자로 이제 87년 만에 폐광이 됐습니다. 강원 남부 폐광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클 텐데요. 아까 또 잠깐 이 폐광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문 닫기 전에 장성 광업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가서 직접 갱도에 가서 이 채탄 작업도 한번 해보고 하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동안 광부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이제 이제 특별 지역, 고용 위기 지역 이런 것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무슨 정부의 요건이 뭐 아주 좀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우리가 극복을 해서 그런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좀 여러 가지 예산도 좀 지원받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민들 사이에 또 뜨거운 민생 이슈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게 의료 공백 문제인데요.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이제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나 강원도는 의료 인프라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지역의 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필수 의료의 가장 문제가 크다고 하면 우리 또 강원도입니다. 벌써 지난번에 이 속초의료원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을 구하는데 연봉 4억 원을 준다 그래도 네. 구하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들 야, 이게 뭐냐 막 이랬는데 결국 그 의사 선생님 그 액수에 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나중에는. 네. 그래서 지금 뭐 의료 대란에 여러 가지 지금 일들 국민적인 지금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 이 강원도에는 의료원이 5개가 있습니다. 네. 의료원 5개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마치 우리 면단위 지역을 다니는 시외버스나 뭐 시내버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맡겨서 그 민간 병원이 들어와서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공공의료인데요. 이 의료원들이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는 올라가지 이제 자꾸 인구는 줄어들지 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이걸 그냥 나몰라라 할 수가 없어서 벌써 좀 이제 지원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국비도 받아서 또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의료원의 적자를 좀 메꿔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도민분들은 이거는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지원해 주세요. 무조건 많이 지원해 주세요. 저도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좋겠습니다만 돈이 계속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돈을 가지고 필요한 데 다 써야 되는데 거기에 해서 무한정 뭐 무조건 하다 보면 다른 데에서 또 이게 지금 펑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공공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그 의료 인력들의 인건비로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막아가면서 그 자체적인 개혁, 뼈를 깎는 개혁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예산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료 분야는 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분야이기 때문에 좀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질문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도지사님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지난 22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었습니다. 이게 좀 큰 패배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국회의 이런 야당 우세 형세가 이제 도정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여의도에 있는 제 옛날의 그 동료들은 저를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당이 여의도에서 별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게 뭐 답답하고 영 재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뭐 위로를 해주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강원도는 지난번 총선에서 종전에 있었던 그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전석 현역 의원이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 민심의 선택은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뭐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석 이 선수, 국회의원의 선수가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내 국회의원이 8명이 계시는데요. 8명의 평균 선수가 3선입니다. 다 선수를 합하면 83, 24선이나 된다고요. 그래서 그만큼 정치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좀 이런 도정을 좀 일을 해나가는 데는 좀 많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강원특별법도 막 개정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야가 다른 정치적인 현안처럼 그때마다 막 싸우고 안 해주고 이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민들 그동안 참 정말 희생 양보 많이 했는데 이제 한번 좀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좀 규제 풀어달라 뭐 이런 거 가지고 법을 올리는데 어느 당에서 그거 안 해줘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 강원도를 위해서 이건 아마 좀 잘 처리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국가 비상사태도 있고 또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심지어 우리 강원도에서는 무려 12개 기초지자체가 행안부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좀 뚜렷한 방안은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으면 정말 저도 좋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노력 중입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막 인센티브를 주고 돈을 주는 것 그런 것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도에서 육아 기본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막 50만 원에서부터 계속 다달이 이렇게 주는 것인데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8살까지 그것을 계속 1,000만 원이 넘게 해마다 주기 때문에요. 아이를 한 명을 낳으면 강원도에서 아이를 한 명을 낳으면은 1억 원을 넘게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이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키워요. 이제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1억 원이면 아이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이를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키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도내 무상교육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대학교까지 시행 중입니다. 네. 우리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아서 초, 중, 고 다 무상이고요. 도내 대학을 가도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줍니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좀 더 이런 것도 좀 많이 알아주시고 좀 더 아이를 좀 많이 낳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지금 뭐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워케이션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워크와 버케이션을 이제 합성한 이런 건데요. 수도권에서 일하면서 또 여기 와서 우리 강원도에 와서 많이 생활해달라. 그래서 이제는 주 4일 근무제 이런 것도 지금 막 제가 주창하고 있습니다. 네. 4일은 수도권에서 일하고 3일은 강원도에 와서 살고 그게 주 4일 근무제거든요. 네. 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저 맨날 놀 생각만 하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셨겠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 시국을 거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꼭 회사에 출근해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 환경이 많이 바뀌면 강원도가 지금 많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인구 유입을 위해서 생활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 같고요. 세계 산림 엑스포 그리고 청소년 동계올림픽까지 이 대규모 국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현재 잘 치렀습니다. 혹시 지금 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국제 행사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아, 네. 그동안 하도 큰 행사를 많이 치러왔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파티는 끝났다. 이제는 일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아서 강원특별법에 대한 진단과 구성부터 그리고 경제, 산업, 민생까지 여러 방면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도지사님 끝으로 도민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 2년 동안 쉼 없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생겨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뭐 인구가 늘어나겠어? 뭐 무슨 산업이 기업이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태까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도 산업도시로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 그러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 혼자만 열심히 뛴다고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멋지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가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성과. 하지만 특별자치도로서의 발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 열어갈 이 강원도의 미래와 또 도민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자양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춘천 MBC 특별대담 강원의 목소리를 듣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